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월 학평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3월 학평의 의미는 뭘까요? 의는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목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목표 세웠죠? 겨울방학 때 목표 세웠는데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가? 80점이면 80%, 70점이면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수에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일단 생물원은 뭐 50점 만점이지만 40점 받았다. 그럼 이제 100점 만점으로는 80점이니까 80% 도달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그러한 목표의 80% 정도. 40점이면 30점 받았다 그러면 60%. 25점 미만이면 아시죠? 절반이 안 되는 겁니다. 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점수를 딱 보고 내가 이 정도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에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점수들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겨울방학 때 한 번 정도 생물원을 해보자라고 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지만 그것이 100%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 두 번째 의의가 있어요. 3월 학평의 두 번째 의의. 바로 뭐다? 자기가 부족한 영역, 부족한 부분, 부족한 단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언수의 과탐까지 해서 내가 언어가 부족했구나. 아니, 내가 과탐이 부족했구나. 내가 수리가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또 과탐에서는 생물이 부족했구나. 또 생물에서는 이걸 어려워했구나. 유전을 어려워했구나. 순환을 어려워했구나. 호르몬이 암기가 안 돼 있구나. 라는 부족한 영역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게 바로 3월 학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3월 학평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모의고사 보는 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봐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기회야. 이것은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 결국은 이 3월 학평이 나의 11월 대박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시험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은 11월에 대박! 기웅. 자, 이렇게 대박을 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들 여러분들 프린트 있을 거예요. 프린트를 좀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오답률 상위 탑3 오답률 탑3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받으면은 오답률 높은 문항을 공략하라. 근데 이거 하셔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좌는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누굴 목표로 하는 거냐면 11월 수능 대비라는 걸 명심하세요. 따라서 지금 하는 강좌 이 내용 중에 11월 수능에서도 적중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달리 대한민국 적중률 넘버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 즉 저를 거쳐간 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에서도 물론 1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적중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래요. 알겠죠? 네. 자, 이제 3월 학평 대비해서 우리가 오답률 베스트 3 2009년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2009년도 3월 학평에서 이제 베스트 3 중에서 이제 1위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이제 유형 및 내용들을 좀 정리할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그래프인데 여기에 있는 요 신경, 자율신경이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요 자료에서 어떤 건지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문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겨울방학 때 생물을 공부 안 하고 치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생물을 치르는데 2학년 때 한번 살 보았던 기억들이 다 머리에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많지가 않아요. 기본 개념은 쉬운 개념 아니야. 쉬운 개념 아니야. 수능 개념이야. 필수 개념이야.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예를 들면 신경 A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은 부교감 신경이다라는 거 딱 보면 나와야 되고,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긴 거 교감이라는 게 딱 보면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 뉴런과 뉴런 사이 있지? 뉴런과 뉴런 사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시냅스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X와 Y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빠뜨 그러나 교감 신경 말단에선 아드레날린이 나와. 여기서는 아드레날린이야. 빨리 적어. 공부하는 거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야. 3월 학평 대비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주의할 거 또 알려줄게. 연수에서 직접 나오면 부교감이야. 연수에서 직접 나오면 부교감. 척수에서 나오면 교감이야. 알겠지? 요거 구분하고 짚고 넘어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쳐야 돼. 심장박동이니까 여기 하트가 있을 텐데 요거는 어디다 뿌리냐면 심장에 동방결절에 뿌리는 거야. 동방결절에 뿌리는 거야. 동방결절. 오케이? 박동원이라고 해서 심장박동의 자동성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여기 이 동방결절에 아세틸콜린을 뿌리면 부교감 신경 흥분해서 아세틸콜린 뿌리면 느려져. 평상시보다 느려져.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랜 시간 있다가 박동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교감 신경이 흥분을 해서 교감 신경 말단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아드레날린이 동방결절 흥분시키면 평상시보다 짧은 시간에 흥분해. 빨리 뛴다는 얘기야. 심장 박동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빨리 뛴다는 얘기야. 빨렁빨렁 뚝딱뚝딱 두근두근 빨리 뛴다는 얘기지.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점점 깊게. 자, 여기를 절이라고 그래. 여기를 절, 마디절자, 절전섬유, 절후섬유. 자,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절전섬유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 아세틸콜린, 절후섬유에서 나오는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 아세틸콜린 같아. 맞다. 그러나 교감 신경은 절전섬유 말단에서 나오는 건 아세틸콜린, 절후섬유에서 나오는 물질은 아드레날린. 달러. 알겠지? 달러. 이것도 알아둬야 돼. 벌써 몇 개를 챙겼어. 리와인드. 다시 돌려서 봐야 돼. 지금 제가 하는 거 머릿속에 팍팍 넣어놔야 돼. 알겠지? 3월에 적중 안 되면 수능에 적중된다라는 거. 명심해. 나의 눈을 바라봐. 알겠지? 수능이 보여.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보기에는요. 귀여운 X와 Y 같은 물질 맞죠? 아세틸콜린이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게 무슨 물질인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심장 박동원은 동방결절이고요. 그 다음에 중추라는 걸 좀 써주세요. 중추.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중추. 심장박동의 중추. 연수예요. 연수. 됐죠? 연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연수에서 심장 있잖아. 그럼 명령 내리고 싶어. 연수에서 심장박동을 명령 내리고 싶어. 뭘 내리고 싶어? 어차피 심장은 스스로 뛰어. 명령 없어도 무슨 신경이 자기한테 야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신경 꺼. 신경 꺼도 심장은 자동성이 있어 스스로 뛴단 말이야. 그런데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느리거나 할 때 요거 도손이 있어. 도손이 필요해. 이 도손이 바로 중추인. 이거 중추잖아. 중추라는 게 뭐냐면 대, 소, 중, 간, 연, 척. 대소, 중간연이 척하지 마. 대소, 중간연, 중간연이 척. 대소, 중간연, 척.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척수. 이것만 중추야. 알겠지? 이거에서 골라줘야 돼. 오케이? 따라서 이 중추에서 뻗어나오는 거. 자, 이게 운동 뉴런인데
좀 멀리 간다 해서 원심성 누런이거든. 근데 심장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니까 이때 이 두 개의 원심성 누런은 자율신경이 되는 거야. 자율신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약에 교감이다. 그러면 심장박동은 빨라지는 거고 부교감이다. 그럼 심장박동은 느려지는 거라고.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중추 찾는 거 있지? 중추. 굉장히 중요해. 중추. 뭐의 중추? 누구냐 찾는단 말이야. 무조건 반사 중추, 척수, 연수는 심장, 호흡, 소화. 세 개 기억해. 연수는 심장, 호흡, 소화. 심장, 호흡, 소화. 세 개 기억해. 간내는 항상성 호르몬. 간내는 항상성 호르몬. 간내 시상합을 하는 거 있어. 중내는 요거 안구, 눈깔, 안구, 운동, 안구, 홍채 반사 있어. 그 다음에 손에는 균형 감각. 손에는 평형 감각. 대뇌는 우리가 의식적인 무슨 학습, 감각, 연합, 운동 모든 것들 의식적인 것들의 중추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신경 A가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느려진다. 신경 A가 흥분하면 부교감이니까 느려진다. 됐지? 오케이. 자, 결국 알고 나면 상당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 또는 까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져요. 알겠죠? 알고 나면 쉽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자, 2위. 2009학년도 3월 학평 오답률 2위. 거의 70% 육박하는 것들이야. 보통 오답률 1, 2, 3 베스트 1, 2, 3. 자, 여러분들 생식 5월 유전 뭐 이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생명공학 등등등. 하여간 생식, 특히 생식 세포 막 이런 세포가 나오잖아요. 세포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핵상 써주기 연습하세요. 핵상. 자, 이게 하나의 포인트면서 비법이야.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비법. 알겠지? 핵상 써준다. EN이나 or N이라는 핵상을 꼭 써주자. 명심해. 핵상을 꼭 써주자. 명심해.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보자. 이거. 여자의 몸에는 여자는 태어난 이후에 난원세포 없어. 난원세포는 엄마 뱃속에. 여자는 태아기일 때 난원세포를 제1난모세포를 만들어놔. 따라서 A는 제1난모세포야. 제1난모세포. 핵상은 EN이야. EN. 됐지?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여포야. 여포에서 성숙하는 거야. 여포에서 성숙해. 여포에서 제1난모세포가 성숙해. 그래서 뭐가 돼? C가 돼서 배란되는 거야. C배. 자, C는 배란이야. C는 뭐야? 제2난모세포야. 제2난모세포. N이야, N. 핵상이 N이야. 따랐어. 여포에서 성숙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게 되는 거야. 성숙이야. 너 왜 자꾸 올라가니? 너 오가 아니라 우야, 우. 성숙이야. 바로 성숙이라는 건 제1난모세포가 제2난모세포가 되는 겁니다. 제1난모가 제2난모 되는 거야. 즉, 감수제 1분열을 의미하는 거야. 자, 난소 있죠, 난소. 난소의 여포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 제1난모가 제2난모 되는 거야. 감수제 1분열이야. 감수제 1분열이 바로 여포의 성숙이야. 감수제 1분열만 일어나. 난소 안에서는 감수제 1분열만 일어나. 명심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성의 난자가 수정돼요. 프로그레스 어쩌고저쩌고 나오네. A가 C로 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 아니지. 감수제 1분열만 일어나. 선생님 그럼 2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2분열은 말입니다. 제2난모가 정세포 정자가 되는 과정 있죠. 죄송합니다. 제2난모가 정세포가 되면 도대체 어쩌자란 얘기인가요? 남자가 여자가 섞여나요? 제 안에는 지금 너무 많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웅동체, 기웅이 오빠 자웅동체. 자, 제2난모가 난자가 되려면요. 난세포 이후 난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자의 침입이 있어야 돼요. 정자의 침입이 있어야 돼요. 수정이라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수정이 일어나야지 감수제 2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제 2분열. 됐죠? 감수제 2분열. 됐죠? 그래서 배란된 녀석이 정자가 침입해야 돼. 가자! 에이, 팍! 합체 도킹! 수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감수제 2분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한 번이야, 한 번. 감수제 1분열만 일어나, 난소 안에서는.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뇌하수의 자궁에 영향을 미친다.
자, B에서 여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여포 호르몬을 잉글리시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두 가지 기능 있죠? FSH, LH 억제야. FSH, LH 억제. 이것도 기본 개념이야. 3월 학평은 대부분 기본 개념을 토대로 냅니다. FSH, LH 억제. 이거 어디서 나와, 이거? 이거 어디서 나와? 뇌합체 전엽에서 나와요. 그럼 뇌합체 전엽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궁벽을 두껍게 해줍니다. 자궁벽을 띡하게 해줘요. 두껍게. 그럼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이 에스트로겐의 표적기관은 바로 뇌하수 전엽과 자궁이다라는 거죠. 뇌하수 전엽과 자궁이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니은. 그죠? 네. 그 다음, 디귿. T시기에 C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일어났다. 자, T시기는요, 가만히 보니까 14일력이고 28일력이니까 한 절반 정도, 한 일주일 지난 거야.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수정이 일어나는 거 언제예요? 이거 난자 나와가지고 제이나모세포로 나왔는데 정자가 없어. 정자요, 정지, 난구, 아니, 서방이, 아우, 막 이렇게 외치고 있어, 지금. 근데 안 오고 있어. 아무 데도 안 오고 있어. 그럼 얘는 시간이 지르면 째깍 계속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지나면, 갑니다. 수명이 짧아. 그래서 배란이 이때 일어났는데, 이때까지 지금 난자가 기다려? 배란된 제이나모세포가 기다렸다가 이때 수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막 나온다. 이거 뭐 이렇게 사이언스지 막 실려.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래. 자, 요때입니다. 배란 시기가 수정, 배란즈음에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배란즈음에서. 알겠죠? 그래서 배란일 요 즈음에서 요 하루. 난자가 배란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서 요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야. 요 안에서. 알겠죠? 네. 그래서 생식세포 관련돼서 아셔야 됩니다. 다시 생물 학평 좋은 점수 받으려면 생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 생식세포 형성 과정, 즉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정자나 난자 만드는 과정 아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생식 주기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여성의 생식 주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됐죠? 그다음에 수정으로부터 임신, 착상되면 이제 임신, 그죠? 네, 그다음 분만까지 한번 쫙 훑어주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팁은 핵상 써줘라. 핵상 써주는 버릇 들이세요. ENN.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 3위입니다. 3위. 자, 3위 오답률 2009년도 3위는 뭐냐면요. 바로 소화 파트, 단백질의 소화입니다. 자, 단백질의 소화는요. 수능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수능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고난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단백질의 분해 과정.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단백질의 분해 과정.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먼저 이 펩시노겐이라는 건 위에서 나오는 거 당연하죠. 일단 A도 위에서 나오는데 A는 당연히 염산이야. 염산이 펩시노겐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고 대신 요거는 부세포에서 나오고 위샘의 부세포, 요거는 주세포에서 나와요. 펩시노겐은. 자, 이 주세포하고 부세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위샘에 있어요. 위샘. 알겠죠? 위샘. 위액을 분비하는 장소를 위샘이라고 그래. 위샘인 두 종류의 세포 있어. 주세포, 부세포. 주세포는 펩시노겐, 부세포는 HCl. 됐죠? 그리고 활성화시켜주는 게 HCl이고. 그 다음에 트립시노겐은요. 트립시노겐은 이자샘에서 나오는 이자액에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엔테로키나제는 장샘에서 나옵니다. 장샘. 그 다음에 또 펩티다제도 장샘입니다. 펩티다제도 장샘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펩티다제도 장샘이다라는 거. 알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위샘에서 주세포, 펩시노겐, 부세포, HCl. 그 다음 이자샘에서 트리시노겐, 장샘에서 엔테로키나제, 펩티다제가 나온다. 됐죠? 요거까지 판단하시고 여기는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어쨌든 반복해서라도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소화에서 효소의 분비 장소 및 기능, 요거 외우고 들어가세요. 요거 외우고 수능이 아니죠.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3월 학평 볼 때 요거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단백질의 최종 소화산물은 아미노산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죠. 20가지인데 이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죠? 자, 필수 아미노산이
성인의 경우는 8가지.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되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야. 알겠지? 20가지 아미노산 종류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A는 효소로서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킨다. 효소 아닙니다. 효소라는 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돼 있어야 되는데 HCl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건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이온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효소의 기능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바뀔 때, 다른 물질이 될 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주는 게 효소야.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주는 걸, 그걸 효소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것은 HCl은 효소 아닙니다. 효소는 지금 누구냐면요, 요건 효소 전 물질이고, 요거 효소고요. 요거 효소고, 이거 효소 전 물질. 이것도 효소예요. 효소. 얘를 바꾸니까. 요건 효소예요. 요거 효소예요. 하지만 HCl은 아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무기이온입니다. 알겠죠? 네. 자, 트립시노겐 형태로 분비되는 이유는, 그렇죠. 펩신이 아닌 노겐. 트립신이 아닌 노겐 형태로, 이걸 비활성화 또는 불활성화라고 그래. 즉, 얘네들은 단백질 분해 못해. 왜? 분해시키는 놈이 나오면서 분해해. 그러니까 불활성화 상태로 분해하는 이유는 나오면서 소화샘을 분해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2010년도 넘버원. 2010년도 넘버원 문제입니다. 우와. 거의 80%에 가까운 오답률이야. 10명이 보면은 8명 가까운 친구들이 틀린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틀렸을까? Why? 과연 뭐가? 왜 틀렸는지 지금 잘 분석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물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3월 학편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문제에 대한 적용이야. 근데 그건 계속 1년을 공부하면, 수능 때까지 공부하면 그거는 완전히 머릿속에 박히게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챙겨야 될 것들은 과연 왜 틀렸는가? 왜 오답률이 높을까?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자, 이거. 난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잘 들어. 문제 안 읽은 거야. 이거 틀린 친구들 중에서 한 40% 정도는 문제 안 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 정자의 첨체 이상이 있는 경우 아기를 갖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맞지? 첨체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첨체는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여기 정자들이 막, 우와시다다! 하는데 이 정자를 확대해보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에? 나 사람이 되고 싶어. I wanna be a man. I wanna be a good boy. 이게 첨체야. 이게 막 난막 뚫으려고 이게 첨체입니다. 자, 여기 난막을 녹이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 알겠어요?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 가수분해 효소가 즉 제대로 분비가 안 돼. 그러면 없어. 첨체 이상이 있어. 첨체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뚫지를 못해. 뚫지를 못하면 수정이 안 돼. 합체 도킹이 안 돼. 그럼 이렇게 미세 피펫으로 정자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참 편하겠다 너는. 뚫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고 그냥 바로 그냥 합체 도킹 되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읽으란 말이야. 문제 안 읽어서 틀린 거라고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수능은요. 이 불임이 이 7차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7차 수능의 마지막 시험인데 이 불임에 관련된 거. 즉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관련된 거 보세요. 인공수정에 관련된 거 반드시 봐라. 됐지? 제가 3월뿐만 아니라 11월 목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달에 적중되는 거죠. 그죠? 인공수정, 체외 인공수정, 시험 관하기 요거 한번 보시고 시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3월과 11월 둘 다 말하는 거야. 가와 정자 핵에 포함된 DNA 량.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세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핵상 써주라고 그랬지, 핵상.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핵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왜냐하면 정자도 N이고, 제1극체에 있는 게 누구냐면 제2난모세포야. 이건 제1극체 하나 있고 제2난모세포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도 N이고 얘네들도 N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외워야 돼.
이 그래프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라. 생식에서 DNA량, 세포 한 개당 DNA량, 짠, 짠짠, 짠짠, 짠짠. 자, 끝입니다. 끝입니다. 됐죠? 끝이고 순서대로 써줘. 정원세포, 제1정모, 제2정모, 정세포, 정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자 가자, 여자. 요건 난원세포, 제1난모, 제2난모, 난세포, 난자. 됐죠? 예. 이때 여기 이제 제1극체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제2극체가 있는 거지. 제2극체. 자, 그렇다면, 정자는 어차피 여기야, 여기. 정자는 여기야, 여기. 됐죠? 여기 이제, 자, 얘가 2n이고, 얘도 2n이고, 얘는 n이고, 얘 n이야. 그지? 그러니까 정자는 이쪽, 이만큼의 DNA량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정자가 수정돼야 되는 얘네들은 뭐라고? 제1극체 있고, 이 큰 덩어리는 뭐야? 바로 이거지. 제2난모 세포는 DNA량이 2배야. 정자의 2배 해당돼. 왜? 감수제 1분열만 맞춘 거거든. 감수제 1분열만 맞췄고, 이제 정자가 침입했으니까 이후에 이렇게 제2극체랑 난세포 난자가 되는 거야. 감수제 2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정자 침입 후에.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제1극체가 있는 곳으로 봐서 제2난모이기 때문에 여기야. 여기 DNA량이. 오케이? 요거 암기해야 돼. 수능 볼 때까지 꼭 암기해. 오케이. 자,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어. 니은 두 개의 정자가 주입될 경우 쌍생아가 만들어진다. 요걸 고른 친구들은 상상력이 상당히 풍부한 친구들이야. 대신 개념은 없지. 무개념인 거야. 아니 이걸 다수정이라고 그래. 다수정 방지하려고 뭔 일이 일어나. 정자 들어가면은 전류가 흘러. 지지지지지 하면서 정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드는데 한 녀석만 들어가는 거야. 한 녀석 딱 들어갔지. 합체도 오케이 하면 전류가 막 흘러서 지지지지 하는 그 와중에 정신 잃고 헤매는 과정에 수정막이 형성돼. 수정막이 형성돼서 다음에 절대 못 들어가. 오로지 하나의 정자만 들어간다니까. 맞다. 그러나 만약에 정자 2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N 3개가 되니까 3N짜리가 태어나? 3N짜리가 만스터야, 만스터. 괴물, 몬스터.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발생하다 말아요. 아니면 발생 안 하든지. 아니면 얘 하나 제끼고 N과 N이 만나서 2N끼리 발생하든지. 알겠죠? 쌍생아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쌍생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시 일란성 쌍생아하고 이란성 쌍생아 개념 정확하게 잡으세요. 일란성과 이란성. 알죠? 일란성은 하나의 난자, 하나의 정자가 합체 도킹해서 2세포, 4세포, 이렇게 8세포 분열을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게 일란성 쌍생아고, 이란성은 여자 몸에서 둘 다 동시에 배란된 거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배란되는데 둘 다 동시에 배란돼가지고 여기서 합체 도킹. 두 개의 정자와 두 개의 난자가 각각 수정이 된 게 이란성 쌍생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개념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자, 유전 문제가 나왔어요. 유전 문제. 야, 이 유전 문제는 전통적으로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 출제위원들도 이 유전에서 어렵게 내려고 상당히들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매년 유전 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수능 1등급, 2등급 변별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넌 뭐하니? 지금 빨리 가 이제. 좀 가.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유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다라는 전제에 여러분들 풀게요. 유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죠? 이렇게 쌍으로 대립유전자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기본적인 거. 그럼 여기다가 이걸 딱 읽었을 때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써줄 수 있어야 돼. 됐죠?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성열성이니까. 이거 대립유전자, 이거 대립유전자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밑줄 쳐줘야지. 털색 동그라미 치고 두 쌍의 대립유전자죠. 털색이 두 쌍의 대립유전자. 이거 대립유전자 한 쌍, 이거 대립유전자 또 한 쌍이니까 두 쌍이 환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 읽은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해내면 되고 찾아가면 돼. 적용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암수의 유전자형이 뭐야, 요거.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래. 교배시키는 거야, 교배. 됐죠? 교배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배를 시켰을 때,
교배라는 거. 제가 지금 유전 가면요. 유전 파트 가면 교배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예? 교배 아주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그런 교배 아니에요. 교배 무조건 직접 교배를 해봐라.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에다 교배시켜 보라고. 뭐 독립유전일 때, 상인연관 유전일 때, 상반연관 유전일 때 직접 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하죠? 한 친구들은 안 틀려. 유전 문제에서 절대로. 제발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직접 교배하는 겁니다. 눈팅만 하지 마세요.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뭐 숫자, 눈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시간 걸리더라도 직접 해요. 수학 문제 직접 풀듯이. 특히 이거 독립유전이에요. 독립유전. 자, 독립유전이기 때문에 얘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들이 얘들 사이에서 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즉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라지, 스몰, 라지, 스몰이잖아요. 그죠? 얘가 만드는. 그다음 얘가 만드는 것도 똑같죠. 얘가 만드는 것도 똑같겠죠. 그죠? 라지, 스몰, 라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해보란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지 B, 라지 C, 스몰 C, 스몰 B, 라지 C, 스몰 B, 스몰 C.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이렇게. 독립이니까. 그래서 여기 1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요걸 직접 해야 돼요. 그리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세요. 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의 표현형이야. 표현형 대괄호로 칠게요. 라지 B, 라지 C 대 라지 B, 스몰 C 대 스몰 b 라지 c 대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되잖아. 이게 독립일 때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서 9대 3대 1이 나와야 돼. 요거는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수업을 들어야 돼요. 9대 3대 1 아니면 직접 해보세요. 9대 3대 나옵니다. 됐죠?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요거 가지고. 자, 기억. 유전자형은 총 16가지다. 자, 유전자형 한번 써볼까요? 이건 이제 표현형이고, 이렇게 표현형이 될 수 있는 유전자형 뭐가 있을까? 라지 B, 라지 C도 이렇게 표현되지. 즉, 라지 B하고 라지 C가 표현된다는 얘기야. 라지 B, 라지 C, 스몰 C도 이렇게 표현되겠지. 라지 B, 스몰 B, 라지 C도 이렇게 표현되겠지.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도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들은 요 4가지야. 또 있나? 또 없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건 뭐가 있어?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건 라지 B, 스몰 C. 라지 B, 스몰 B, 스몰 C. 이거밖에 없네. 어차피 스몰 C 표현되는 거니까 이거밖에 없고.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 스몰 B, 라지 C는 스몰 B, 라지 C. 스몰 B, 라지 C, 스몰 C. 됐지? 그 다음에 이건 하나밖에 없지. 스몰 B, 스몰 C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유전자형이야, 이게. 이게 유전자형이라고. 이게 뭐 16가지야, 이게? 에? 이게 왜 16가지야? 나오는 자손의 수가 16가지가 나오는 거지. 4, 16. 됐지? 그러니까 여기 다 그려봐야 돼. 요거 다 그려봐. 요거 만나서 얘, 요거 만나서 대. 요걸 그리면은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이런 녀석들 9대 3대 1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 직접 해봐. 난 진짜 유전은 직접 해보라고 해.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기억 틀렸어.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C. 자, 라지 B, 스몰 C. 얘는 바로 이렇게 표현되지, 요거. 라지 B, 스몰 C로 표현되지. 그러면 라지 B가 있고 스몰 C야. 라지 B. 검은색 색소를 합성하지. 그런데 그 합성된 색소가 털색에 나타나게 하는 게 라지 C인데 스몰 C는 못 나타나게 한대. 그냥 흰색이래. 검은색 색소는 합성하지만 털색에다가 입히질 못하니까 그냥 흰색이래. 그냥 흰색. 그지? 그냥 흰색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스몰 B니까 갈색 색소 합성하는 데다가 스몰 C가 있으면 색깔을 못 나타나게 하니까 흰색이네. 흰색.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라지 B, 라지 C는 라지 B하고 라지 B를 나타낼 수 있어. 검은색을
나타나게 하는 거야. 검은색을 나타나게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은색이야. 검은색. 라지 B, 라지 C.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C는 검은색을 만들지만 나타나지 못하니까 흰색이 되는 거야. 흰색. 흰색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갈색이지. 스몰 B가 갈색이지. 스몰 B가 갈색이고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갈색이야. 갈색. 이건 갈색. 그 다음에 이거는 스몰 C니까 나타나지 못하니까 흰색이다. 흰색. 그래서 검은색, 흰색, 갈색, 흰색. 알겠지? 괜찮은 문제야. 생각하게끔 만들잖아. 여러분들 생각하게끔. 따라서 니은 맞고 이거 검은색, 갈색, 흰색은 검은색 9개 돼. 갈색은 3이지. 3. 흰색은 요 2개니까 4가 되지. 됐지? 오케이. 직접 교배하는 여러분들의 유전 공부 습관을 좀 들여주시길 정말로 제가 당부하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1시간의 시간에 유전이란 모든 엄청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탁한 대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11월 수능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10년도 3월 학평에 이제 넘버 3 66%의 오답률. 자, 여러분들 배설도 최근에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설 단원. 배설 단원에서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농도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양과 농도는 달라. 자, 양과 농도. 지난 수능에서도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지난 수능 20번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오답률 높았던 문제입니다. 많이들 틀렸어, 상당히. 그런데 그걸 적중시킨 게 있어요. 바로 제 TCC예요. TCC. 제 TCC를 뒤져보세요. 수능 보기 전까지 꼭 봐야 돼. TCC 보시면요. 생물 용어를 정리하라. 생물 용어를 잡아라. 이 내용이 있어. 생물 용어. 오케이. 아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생물 용어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수능에 필요한 용어들 했어요. 네, 근데 수능에 나와버렸고 또 여러분들 나올 거니까 또 봐야 돼. 왜? 여기는 꼭 필요한 용어들을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해 주셔야 돼. 주셔야 돼. 자, 원료에 들어있는 이놀린과 물질 A부터 C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요즘에서의 농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사고체고요. 사고체. 여기가 이제 보만주머니죠. 네, 보만주머니. 여기 이제 집합관으로 간다 치고. 그죠?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고. 그러면 일단은 사고체에서 보만주머니 여과 됐잖아요. 여과 돼가지고 이렇게 이눌린은 양의 변화가 없어요. 제흡수 분비가 안 되는 물질이에요. 양이 여기가 10mg이면 계속 10mg이에요. 이눌린은 양은 그대로야. 양은 그대로인데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농도는 농축됐죠. 왜 농축되었을까? 원료보다도 오줌에서 125배가 농축된 이유가 뭐죠? 농도라는 것은 물을 고려한 값이에요. 물을 따져줘야 돼. 반드시 물을 따져줘야 돼. 따라서 여기 이눌린이 쭉 같은 양이 지나가지만 물은 재흡수되고 있어요. 물이 줄어드니까 점점 농축되는 거야. 알겠어? 물은 대부분 재흡수됩니다. 세뇨관을 지날 때 물은 대부분 재흡수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냥 99%라고 해도 돼. 알겠죠?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눌린하고 비슷한 농축이 된 녀석들은 재흡수가 안 일어났다. 재흡수 분비 안 일어났다고 보면 되고, 그거보다 덜 재흡수됐어. 덜 농축됐네? 야, 이거 덜 농축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눌린은 재흡수 안 된 거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재흡수돼서 없어진 거야. 더 농도가 줄어들었잖아. 여기서 농도가 줄어들었잖아.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눌린보다 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눌린은 재흡수가 안 된 거였는데 얘는 재흡수가 된 거죠. 재흡수가 된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재흡수가 된 거고. 농도 변화가 없네. 자, B라는 물질은 농도 변화가 거의 없어. 무슨 뜻이야? 농도 변화 거의 없다는 얘기야. 물이 재흡수되는데도 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물과 같은 비율로 재흡수됐다는 얘기야. 물이 90% 재흡수되면 이 물질도 90% 재흡수됐으니까 당연히 농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 배설 파트에서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리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개념을 공부하면서 잘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농도 변화 없을 때는 물과 같은 비율로 재흡수됐다.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이거. 이눌린보다 더 농도가 높아졌어. 이눌린은 재흡수 분비가 안 일어난다고 했어. 그런데 이눌린 125만큼 농축이 됐는데 그거보다 덜 농축된 물질은 재흡수가 된 거고 더 많이 농축된 건 분비가 일어나는 거야. 분비가.
이눌린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흡수 분비가 안 일어나는 이눌린이 이만큼 농축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그보다 더 농축되었으니까 분비가 일어나게 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해서 다시 문제 풀었을 때, 아, 이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수업 방식은 바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연상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이 글을 읽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능 볼 때도 저 그림 그려라 제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자, A의 농도는 신동맥보다 신정맥에서 더 낮다, 농도가. 자, 신동맥, 신정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상당히 이해가 쉽죠. 자, 여기 보세요. 신동맥. 신동맥. 이게 신장이야. 이렇게. 이게 신동맥이야. 그죠? 하트가 여기 있죠. 하트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로 다시 들어가죠. 이게 신정맥. 신동맥은 동맥혈이 흘러요. 산소가 많고요. 풍부해요. 신정맥은 산소가 적어요. 신동맥은 동맥혈이 흐르고 신정맥은 정맥혈이 흘러요. 봤다. 그러나 요소는요. 요소 농도는 여기가 높아요. 신동맥의 요소 농도 높고 신정맥은 요소 농도 낮아요. 알겠죠? 동맥혈, 정맥혈은 요소 농도 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O2, CO2 농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라는 물질을 봐요. A. 자, A를 보면은 오줌에서 농도가 오줌에서 원료에서 있었어. 여기가 원료예요, 원료에 있었는데 오줌에서 농도가 조금 농축됐어요. 농축되었다는 얘기는 물만큼 재흡수된 게 아니라 물보다는 덜 재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농축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오줌에선 있다는 얘기죠. 오줌에서는 농도가 25만큼 있다는 얘기죠. 오줌에 섞여서 나갔다는 얘기죠. 오줌에 섞여서 나갔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간단해. 오줌으로 나갔으니까, 이거 봐세요. 여기서 이제 나간 거예요. 이거 오줌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순뇨관이에요. 신동맥에 있던 게 오줌으로 나갔어요. 그럼 신정맥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겠죠. 됐죠?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봐봐요. 요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B와 같은 경우는 1하고 1이라고 칠게요. 1하고 1.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나 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쵸. 물과 같은 비율로 재흡수되는 거니까 신동맥이나 신정맥이나, 여기가 신동맥이고 여기가 신정맥이니까 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맞다. 그러나 여기는 농축돼서 나가요. 농축돼서 나가고 있어요. 오줌으로 농축돼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물보다도 얘네들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따라서 물은, 여기 신정맥에 이제 물은 많이 재흡수됐는데 A라는 물질은 덜 재흡수된 거니까 여기에는 A의 농도가 신동맥보다 적은 거죠. 자, 쉽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할게요. 이 오줌의 원료에서의 농도보다 오줌에서의 농도가 진해졌다는 얘기는, 농도라는 건 물을 고려한 값인데 여기 물과 물이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1만큼 농도가 있었다. 물을 고려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예? 10개 중에 하나 꼴로 있었다. 근데 이건 아니 10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상대적인 거니까. 자, 25배. 그러니까 농도가 25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 같은 양의 물에 얘네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양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양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동맥보다 신정맥의 양이 줄어들어. 왜?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알겠지? 농축된 게 나가기 때문에.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이 문제 가지고 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 봐주세요. 알겠죠? 요걸 보고 나서 이 문제를 풀면 아주 여러분들 상당히 이해가 쉬워질 거야. 꼭 보세요. 플리즈. 알겠지? 여러분들 위해서 보라는 거야. 수능을 위해서. 그 다음에 포도당은 B에 해당한다.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포도당. 물론 정상인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정상인이라는 단서가 있을 때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디귿은 어떻게 되죠? C는 신장의 네프론에서 분비가 일어나는 물질이다. 자, C는 그렇죠. 이 이눌린이 기준이야. 이눌린은 그냥 10mg 이야. 그랬는데 양의 변화가 없어. 제흡수나 분비가 안 일어나는데도 농축돼가지고 125만큼 농축됐대. 근데 얘는 더 농축이 된 이유가 뭐야?
즉 분비가 되어서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농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요거는 이 문제는 여기를 좀 확인해 달라. 내가 분명히 부탁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자, 자극과 반응 단원은 이제 감각기관에 대한 문제가 곧잘 출제가 돼. 감각기관에 대한 문제가. 이 감각기관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눈에서 많이 나와. 이 눈, 오케이? 눈깔 나와. 그래서 눈깔에서 많이 나와. 눈깔 나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걸 너 어디 갔니? 너 가. 너 가! 네, 좋습니다.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각각의 기능, 그림과 기능. 그림으로 모양하고요. and 기능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요건 색 구별하죠. 세 가지 종류 있죠. 청원추세포, 녹원추세포, 적원추세포. 간상세포는 어두울 때 보게 해줘요. 어두울 때 흑백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예. 이때 여기에 로놉신이라는 게 있어요. 로놉신이라는 감각 물질이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조금만 빛이 있어도 빛을 받으면은 으악 하면서 분해가 돼요. 옵신 플러스 레티넨. 아시죠? 이 레티넨은 없어지는데요. 비타민 A가 보충해주고요. 비타민 A가 보충해서 다시 레티넨과 옵신이 어두운 상황에서 다시 합체 도킹 해서 로놉신이 만들어집니다. 어두울 때. 됐죠? 그래서 이제 밝을 때 빛을 받아서 로놉신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 에너지가 시신경을 흥분시켜서 우리가 본다라는 게 돼요. 대뇌에서 본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자, 색은요, 원추세포입니다. 아시겠죠? 어두운 색에서 간상세포는 색을 구별할 수 없어. 자, 불 끌게 잘 색이 구별되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칠판에 있는, 에? 자. 어차피 칠판이 흑백이군요. 자, 어쨌든 어두움 속에서 색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노란색은 녹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가 함께 작용, 똑같은 말, 빛을 흡수해야, 똑같은 말, 흥분해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흡수 또는 작용, 흥분, 똑같은 말이야. 써주시고, 어디 보자. 노란색 볼 때는 그렇네요. 녹색과 적색 원추세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 검게 보이는 것은 세 가지 원추세포가 모두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속이 검어, 겉은 검고 속이 하얘. 자, 여러분들 까만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까만 게 어딨나? 까만 거. 까만 거. 보여줄 수도 없고 직접 보여줄 수도 없네. 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하얗죠? 이 종이가 흡수 안 하고 여러분들 가시광선을 반사해서 여러분들 눈가 때리기 때문이야. 찔러. 얘네들 셋 다 그냥 막 흥분해서 맞다 그러나 이게 까만색이다 치면요. 까만색이다 치면 얘네들이 흡수를 다 해버려요. 흡수해서 내 눈에 오는 가시광선이 없는 거야. 내 눈에 오는 가시광선이 없으면 아무도 흥분을 못해. 아무도 흥분 못하면 검은색이야. 쉽게 생각할게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이 C세포들은 아무도 흥분을 안 해. 아무도 흥분 안 하면 흥분 안 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알겠죠? 틀렸습니다. 알겠죠? 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오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이 내용들이 생소했을 거야. 원추하고 간상만 외웠다가 원추하고 간상세포가 원추는 색깔, 간상은 흑백이다, 명암이다. 이거 외웠다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생소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생소한 거니까 약간 깊이 있게, 좀 넓게, 심도 있게 공부를 못했던 거죠. 겨울방학 때.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추세포 하나씩 이제 지식을 넓혀가는 거잖아. 이 자료가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잖아. 거기다가 청과 녹은 X염색 체상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즉 정록생명과 관련된다. 그래서 원추세포 이상 있으면 정록생명 뭐 이런 것까지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풀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계속 쌓는 거야. 개념을. 명심하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틀렸을 거야. 그래서 지식의 폭, 개념의 폭을 좀 넓혀야겠다. 그 다음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는 이제
제 94일생 강의가 있어요. 94일생. 귀신빠개. 귀신빠개가 이제 그 해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 강좌입니다. 귀신빠개. 귀신빠개 다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강좌.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사랑하는 강좌죠. 여러분들 선배들. 이게 94일생이에요. 정말로 9등급을 4등급, 4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강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설의 94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자랑스럽네. 부끄럽기보다는 이제 자랑스럽게 94일생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문제, 이 자료, 그림 나와 있고요. 물론 이 그림들 자료는 뭐 많이들 이제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또 볼 친구들도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여기 A하고 B만 따로 그릴게요. A하고 B만 따로 그릴게요. 그러니까 94일생 거기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빨리빨리 끝내시고 여러분 때 94일생을 완강을 해주세요. 그러면 수능 대박이 납니다.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A, 그죠? 여기가 지금 B잖아요, B. 그죠? 네. B. 그러면 여기 이제 수면이고요. 그러니까 물이고요. 수면의 높이가 이제 높낮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힘이 뭐예요? 어차피 여기는 대기압이에요. 이쪽은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이쪽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같아요. 공기가 내리 누르는 압력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압력이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압력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여기 누를 때, 똑같은 힘으로 여기를 누를 때 얘네들하고 이제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바로 폐 압력이 되는 거예요. 폐 압력. 폐의 내압. 이쪽은 흉강의 내압이 되는 거예요. 흉강 내압. 흉강의 내압. 됐죠? 여기는 흉강의 압력, 이쪽은 흉강의 압력, 이쪽은 폐 압력. 자, 비교했어요. 비교. 자, 그럼 비교하면 이와 같은 경우 됐을 때 여기가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쪽의 압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폐 압력이 더 높을 때 이런 그림이에요. 됐죠? 단,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 호흡 문제 풀 때 꼭 그려야 된다. 꼭 그려달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호흡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려야 된다. 바로 이거죠. Y축이 압력 그래프고, 바로 이렇게. 이게 폐 압력. 이게 대기압이에요, 여기. 여기 대기압이고, 이거 폐 압력이고, 그 다음에 이건 흉강의 압력이야. 이건 흉강의 압력. 됐죠? 흉강의 압력 그래프. 그 다음에 이거는 폐 부피. 됐죠? 폐 부피. 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대기압보다 폐 압력이 낮을 때 흡기. 흡기 시 폐 부피는 증가. 폐 부피. 그 다음에 대기압보다 폐 압력이 높으면 호기. 항상 대기압과 폐 압력을 비교해야 돼. 대기압과 폐 압력을 비교했을 때 호기와 흡기가 결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흉강의 압력은 항상 낮아. 흉강의 압력은 누구보다 항상 낮아? 폐 압력보다 낮아. 물론 대기압이나 폐 압력보다 항상 낮아.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폐 부피는 흡기 시는 폐 부피 증가했다. 호기 시는 감소하는 거. 아시죠? 이 그래프 꼭 그리세요. 수능 볼 때 또는 시험 볼 때 3월 학평뿐만 아니라 11월 수능 볼 때 반드시 그리세요. 반드시. 됐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흉강의 압력은, 이게 흉강의 압력 그래프야. 흉강의 압력은 폐 압력보다 낮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항상 흉강의 압력은 폐 압력보다 낮다. 그래서 반드시 수면은 여기가 낮고 A가 낮고 B가 높아야 돼. 따라서 기억. 휴식 시 수면 A는 수면 B보다 항상 낮다. 수면 A는 B보다 항상 낮다. 오케이. 휴식 시뿐만이 아니라 늘 정상인의 경우 숨을 쉴 때 흡기 호기. 알겠죠? 네. 따라서 이 문장을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 문장 옆에다 바꿔서 써봐. 빨리. 이거죠, 이거. 폐의 압력은 항상 흉강 압력보다 낮다. 크다. 자, 폐의 압력은 흉강 압력보다 항상 크다. 네,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횡격막이 상승하는 동안 끊어. 횡격막이 상승하는 동안 끊어. 횡격막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횡격막이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싹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쉬고 있다는 얘기야. 횡격막이 올라가면 이게 줄어들어. 부피가 줄어들어서 내쉬고 있는 거예요. 왜 내쉴까요? 내쉰다는 얘기는 혹이 폐 압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 폐 압력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이게 내려갑니다. 폐 압력이 더 커지니까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틀렸어. 자, 그래서 압력이 A는 계속 상승한다. 이러면 아니 되죠. 폐 압력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수면 B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끊어. 수면 B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이게 가장 낮을 때는 언제일까? 흉곽의 압력이 가장 클 때죠. 흉곽의 압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가장 낮은 거니까 흉곽의 압력이 가장 높을 때니까 이때야. 이때. 흉곽의 압력이 가장 높을 때는 폐의 부피가 가장 작을 때예요. 됐죠? 폐의 부피가 가장 작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반드시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응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이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미 기출된 이 장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숙제하고 들어가야겠죠. 아, 이 장치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내용이었구나. 그럼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 개념이니까 반드시 연계시켜서. 알겠죠? 네, 갖고 들어가야 돼요. 수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라스트.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자, 우리 3월 학평 대비 특강에서 오답률 베스트 3! 그래서 이제 유전 문제가 나왔네. 유전. 전통적으로 너무 중요한 건데. 자, 유전은 워낙,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자, 요거는요. 유전자이 요거죠.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3가지가 나온다. 이 독립유전이 가능하고 얘는 상인연관이에요. 그 다음에 상반연관이에요. 요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유전 정말 잘 해놔야 돼. 우성끼리, 열성끼리 상인연관. 우성열성, 상반연관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가와 나에서는 유전자형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생식세포 만들 땐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떨어지면 돼요. 됐죠? 요거 상동염색체, 요거 상동염색체, 그다음 요거 상동염색체, 요거 상동염색체. 그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건 대립유전자. 그럼 여기서는 요거 4가지가 나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2가지가 나와.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 나와 나를 교배하면 유전자형이 요런 녀석이 자손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요런 자손은 스몰 A, 스몰 B하고 스몰 A, 라지 B가 만나면 되지. 요런 생식세포랑 요런 생식세포, 요런 정자, 요런 난자. 그치? 정자 만나면 안 돼. 정자, 난자 만나야 돼. 자, 그렇게 되면 되니까 나에서는 스몰 A, 스몰 B 나올 수 있어요. 스몰 A, 스몰 B. 다에서는 스몰 A, 라지 B 나올 수 있어요. 요건 다에서 나온 거고 요건 나에서 나온 거예요. 간단하네. 니은까지 괜찮아요. 니은까지. 근데 디귿이 문제여요. 디귿이 문제여요. 이거. 자가교배와 검정교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직접 안 해본 친구들은 몰라. 알 수가 없어. 유전은 무조건 직접 교배해라. 자, 이건 제가 지금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이건 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숙제입니다. 수능 볼 때까지 알아야 돼. 자가교배 and 대 검정교배. 자, 순서대로 써줄게요. 독립유전일 경우 그냥 써줄게. 라제 스몰 곱하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해주겠습니다. 이건 검정교배는 열성 순정과 교배하는 겁니다. 열성 순정과 교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손이 나오죠. 라지 대 라지 스몰 대 스몰 라지 대 스몰.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대 라지 스몰 대 스몰 라지 대 스몰. 이렇게 나오는데 독립일 경우. 자, 이런 녀석일 경우 자가교배하게 되면
9대 3대 3대 1이 나오고 상인연관일 경우 자각에 비하면 3대 빵대 빵대 1이 나와야 되고 상반연관일 경우 2대 1대 1대 빵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검정교배에서 독립일 경우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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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인연관일 때는 1대 빵대 빵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반연관일 때는 얘하고 얘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 생시세포 나올 테니까 빵대 1대 1대 빵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가르쳐주면요. 외우려고 들어요. 미쳤어요? 이걸 왜 외웁니까? 직접 교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야 돼요. 이렇게. 내보세요. 제발. 아시겠어요? 유전 정복하는 길은 어렵고 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배를 하는 데 있어요. 수능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 워낙 계산 안 하고 워낙 눈으로만 공부하려고 하고 머리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직접 교배한 친구들에게 점수 주려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념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적용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유전 쪽은.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정도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일단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3월 학평만 벼락치기로 잠깐 유행으로 잘 보는 건 의미 없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여러분들의 실력이 담긴 점수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제 희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희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11월 달까지 엄청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 말을 믿고 그렇게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난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3월 학평에서 좋은 점수, 물론 기대합니다만 냉정한 점수, 최선의 여러분들 노력을 해서 가장 여러분들 실력이 반영된 점수가 나오길 희망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십니다. 바이바이.